41년만 경기 침체, 이 기회를 잘 잡으신 분들은 자산이 급격하게 불어나실 겁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가 38% 하락했죠. 개별 종목들은 반토막 넘게 난 게 대부분이에요. 테슬라 51% 하락, 삼성전자 46% 하락, 달러로 환산하면 반토막이 훨씬 넘게 났죠. 페이스북, 메타는 68% 빠졌습니다. 네이버 67%, 카카오 73%가 하락을 했죠. 많은 분들이 물려서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과거 주식시장의 흐름과 경험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기회는 반드시 기회였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의 특징이 뭐냐면 비관론이 득세합니다.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위기 이야기죠. 경기 침체다, 위기다, 무슨 뭐 큰 게 온다.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만 가득하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모이면 어디 은행, 어디 금리, 얼마다. 예적금 금리 몇 프로, 어디가 제일 높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위기에 반대로 한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2만원짜리 주식을 삽니다. 2만원짜리를 샀는데 그게 반토막이 나요. 만원이 돼요. 그러면 몇 프로 손해죠? 반토막이죠? 마이너스 50%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만원이 다시 2만원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100% 수익이 납니다. 만원에서 2만원이 되면 100%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2만원에 물렸을지언정 만원에서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손실은 금방 회복된다는 거예요. 왜냐? 2배가 오르니까. 이게 바로 주식으로 돈 버는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대부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들어왔죠. 그 상승 시점에 상승장에 들어왔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상승만 겪어봤다. 그리고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겪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락장에서 바로 반등해서 상승장으로 넘어가는 그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반등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계좌가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는지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락장이 끝나고 반등장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계좌는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계좌가 오히려 플러스로 전환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지수가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손실인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저점에서 꾸준히 모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저점 부근에서 더 좋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개편해서 갈아타는 것. 상승장에서 더 많은 반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바꾸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상승장, 반등장에서는 주도주가 바뀝니다. 처음에 1번 타자가 있어요. 1번 타자가 가장 먼저 오르고 이 시세 차익을 품은 거기서 빠져나온 그 자금이 그 다음번 주도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렇게 순환하면서 계속 시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주도주 한두 번만 잘 타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손실이 복구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손실로 어려워하는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등장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대처만 잘한다면 수익은 굉장히 빨리 복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저점에서 사모아가는 것. 근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고점에 물려서 물탈 돈이 없는 거죠. 그리고 돈이 있더라도, 설령 있더라도 공포 때문에 두려워서 사지 못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경우, 뭐 두려워서 못 사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돈이 없는데 저점 매수 효과를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좋은 종목, 반등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리고 주도주를 매수하고 주도주를 갈아타는 방법.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보유한 종목의 그 업종 있죠? 업종 차트와 코스피 차트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코스피 차트보다 이 업종 차트가 강하다. 이평선을 더 빨리 끌고 올라가고 혹은 뭐 골든크로스가 더 빨리 난다던가 거래량이 빨리 붙어서 시세가 빨리 난다던가 이런 업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업종 중에서 가장 빨리 올라가는 힘이 가장 좋은 대장주를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주도주의 생명이 끝났을 때 그 다음번에 또 지수보다 빨리 올라가는 종목이 또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기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면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걸 모르더라도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 저점에 사모아가는 것, 그리고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 이거는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관심 갖고 얼마나 대응을 잘 하느냐, 여기에 딸린 거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줄인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초보분들이라도 이 1, 2번을 잘 하게 된다면 반드시 손실을 복구할 수 있다. 자, 예전 위기들을 볼게요. IMF라던가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이런 위기 때 뭐 30%, 40%, 마이너스 50%, 반토막 넘게 난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기다리다 보니까 좋은 종목을 사서 들고 있다 보니까 몇 배 이상 오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위기 때 아까 저점 매수의 힘을 말씀드렸죠. 2만원에서 만원 가는 건 마이너스 50%지만 만원에서 2만원 가는 건 100% 수익이다. 결국 저점에 많이 산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종목을 내가 잘 골라서 꾸준히 가치가 재평가될 때까지 잘 들고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와는 달라요, 상황이. 그때는 돈이 많이 풀렸었고 지금은 돈이 회수되는 기간이죠. 하지만 그래도 반등은 온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 이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금리 인상기에 과거 미국의 증시 상승률을 나타낸 표예요. 가장 최근에 했던 금리 인상기 15년부터 18년 이때였죠. 이때까지 과거 70년 동안 미국 금리 인상기에 증시 연평균 수익률이 어땠느냐, S&P 500 연평균 수익률을 나타낸 표인데, 자, 여기가 연평균 수익률이에요. 이때 72년, 74년 이때를 빼면은 전부 다 플러스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13%에서 8%, 적게는 4%도 있었고 3%, 7%, 24%, 16%. 수익률은 그때그때 달랐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확률로 금리 인상기에 미 증시는 상승했다. 과연 그랬을까? 자, 2015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본격적인 긴축이 찾아왔던 이 시점, 이때 양적 긴축 그리고 1차, 2차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나요? 물론 여기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패인 것 같은데 이때 10%, 20% 크게 빠졌던 시기예요. 이때는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때도. 근데 결국에 이 금리 인상 시점 증시가 어떻게 됐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코로나 시점이죠. 금리 인상기에 이렇게 주가는 항상 흔들렸지만 결국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보여드렸던 미국 월별 수익률 7월달, 10월달, 11, 12 상승의 퍼센티지와 상승의 가능성 커지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던 중간선거의 기적, 자, 이렇게 4년마다 중간선거가 있었는데 이때마다 신기하게도 미 증시는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물론 중간선거 직전 상반기에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흐름들이 좋지 않았어요. 항상 이런 크고 작은 조정들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상승을 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우리가 한번 반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조정장세였다가 이후에는 반등장이 찾아왔다. 역대 그리고 12월부터 12월까지의 상승장 가능성도 높았다. 중간선거가 있던 상반기, 당의 상반기에는 조정과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당의 4분기 지금이에요. 10, 11, 12월달 83% 확률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10번 중에 8번은 주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가 상승률은 평균 6%가 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 2023년도겠죠. 그리고 1, 2분기에는 10번 중 8, 9번의 확률로 주가가 올랐었다. 내년 1월달에서 3월달 1분기 평균 6.6%, 그 다음 4에서 6월달 5.5% 상승률을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보여왔다는 거예요. 중간선거가 있던 해 10월달, 11월달, 자, 이때 이후로 중간선거가 없던 해 완만한 상승이었지만 중간선거 직후에는 이렇게 급등장이 나옵니다. 주가 트렌드가 이래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전에는 이렇게 상승장이었던 평균과 달리 좋지 않았다.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금리 인상 긴축과 더불어서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중간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까 두고 보자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나스닥 연봉 그리고 S&P 연봉을 가져왔어요. 이 봉 하나에 1년짜리예요. 제가 올해 초에 주가가 여기 있는 거 보고 이격이 너무 크다. 5년 이동평균선과 만나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만났어요. 내려왔죠, 주가가. 하지만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이 5년 이동평균선 여기를 꾸준히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반등을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여기서 주가 하락이 멈춰줘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구간입니다. 나스닥뿐 아니라 S&P 500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게 지수가 아니라 일반 개별 종목이었다면은 그 다음에 2023년이죠. 이 주가가 어디까지 이렇게 반등을 하고 어디서 멈춰주냐, 이 모양이 올해의 마지막 마무리되는 12월 말에 이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년도에 주가가 한번 윗꼬리 만들고 다시 빠질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크게 한번 빠진 이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등장이 찾아왔었죠.
이게 어디까지 반등해주느냐, 올해 중에 어디까지 반등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년에 흐름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많이 빠질 만큼 빠져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기술적 분석이나 기법 같은 게 아닙니다. 조급함을 버릴 수 있는 힘, 그리고 꾸준히 저점 구간에서 사모아갈 수 있는 마인드 세팅, 조급함을 이겨내면서 좋은 종목을 찾아내는 노력.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셨다시피 반드시 끝나고 반드시 반등장, 상승장이 찾아오는 경기 침체 구간, 여기를 얼마나 잘 버티고 이 구간을 잘 버텨냈을 때 우리의 자산이 크게 불어나 있는 경험, 이거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방법 있죠? 저점 구간에서 꾸준히 사모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반등이 찾아올 수 있는 좋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것, 그리고 반등장이 왔을 때 그 주도주를 잘 찾아낼 수 있는 관심과 능력,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어려운 장이지만 힘내시고요. 꼭 반등장 찾아오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